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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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 치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은 9월 10일입니다. 와우. 네. 9월 10일입니다. 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네. 완전히 가을이에요. 예. 제가 지금 창문 열고 방송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열고 운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이 언제 지나갔니 이렇게 날씨가 편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가을이고 요즘 하늘을 보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일부러 저희 협회가 있는 건물도 옥상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일부러 제가 옥상에서 주차하고 일부러 옥상에 올라가서 주차하고 하늘 한번 바라보고 네, 한번 기지개 한번 피고 소리 한번 지르고 이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옥상에 주차하다 보니까 퇴근할 때도 하늘 한번 바라보고 네, 그렇게 퇴근하고 있죠. 하늘이 너무너무 예쁜데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어쨌든 날씨는 날씨고 저는 방송을 시작을 해야겠죠. 예. 이재용 씨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은 2018년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911. 네, 911입니다. 911. 네,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사는요. 뉴스브리핑입니다. 네. 한 주간의 뉴스브리핑, 한 주간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제가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대출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돈이 필요한 분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것들을 핀테크라고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어 투 피어 금융, P2P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2P 금융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사채죠, 사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을 꿔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자를 받는 사태다 보니 어떤 곳은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돈을 너무 쉽게 꿔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보니 디지털 금융협회 준비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돼가지고 P2P 금융 잘 규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7일이고요. 근데 이 디지털 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P2P 금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만들었겠죠. 자기네가 하는 일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디지털 금융협회, 디지털 금융협회, P2P 금융업체들이 모였고요. 대표적인 디지털 금융업체, P2P 금융회사 어디가 있죠? 제가 소개했던 와디즈에서 자금 모아서 시작한 8%, 그리고 가장 많은 많은 사람들이 P2P로 대출을 받고 있는 랜디시라는 사이트가 랜디시라는 사이트가 있고 팝펀딩 같은 다양한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P2P 금융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세 군데가 이제 디지털 금융협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장은 김성준 랜디 대표가 하고 있고 이하 준비위입니다. 준비위가 내놓은 규제안은 뭐냐면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자. 그리고 P2P 금융사 정말 위험대출 자산의 비율을 설정해서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만들자. 이제 돈을 갖다가 일반인 돈을 모아서 대출하는 거다 보니 원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걸 갖다가 스스로 만들자라고 해서 P2P 금융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7일이요. 최근에 이제 돈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이자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 분들이 많은 이런 P2P 금융회사에 몰리고 있죠. 예. 제 지인도 이제 P2P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사채업을 하고 있어요. 예. 돈이 급하면 써야죠. 그죠? P2P 금융은 금융권이 아니다 보니까, 정식 금융권이 아니다 보니,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P2P 금융도 자리가 잘 잡아서 문제없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네. 사실 여기 소개할까 말 고민했는데요. 캠프 모바일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캠프 모바일? 캠프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캠프 모바일하고
네이버에서 만든 밴드, 이 네이버에 있는 밴드를 만든 서비스 업체인데 이 업체의 대표가 바로 이람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제 친구여서 오늘 소개하려고. 그냥 반가운 친구가 기사에 났길래 그 친구 얼굴 한번 더 보려고 뉴스에 소개했습니다. 그 네이버 밴드를 만들고, 네, 일단 그 캠프 모바일의 이람 대표가 벤처캐피탈로 컴백했습니다. 창투사 TV. 이 친구 저랑 동갑입니다. 혹시 어려 보이죠? 돈을 많이 버니까 피부 관리 좀 했나 봐. 옛날에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창투사 만들고, TBT라는 창투사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제가 언제부터 알았냐면요. 싸이월드 초창기 멤버입니다. 싸이월드 처음 만들 때, 그 초창기 기획자로 했고요. 제 친구 두 명이 싸이월드 초창기 멤버거든요. 이 친구와 유정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다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네이버에 싸이월드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가서 네이버 블로그를 안착시켰는데 굉장히 성공시키는데 큰 힘을 했던 네이버 이사까지 하다가 이제 캠펀바이어 대표로서 나와가지고 벤처캐피탈을 만들었네요. 벤처캐피탈을 만들려고 그러면 20억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 순수하게 사제로서 만들었대요.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대박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겠어요. 집을 제가 예전에 한번 태워다 준 적이 있는데 같은 놈과 선바이 쪽에 사는 것 같은데 정확한 주소 몰라요. 최근에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연락도 안 돼요. 반가워서 한번 소개해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투자를 도 많이 해야 합니다. 반가워 라마 반가워.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바로 협회해드렸습니다. 저희 기업 아는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모집하겠습니다. 42기죠. 42기. 지금 현재 저희 협회장님은 매주 주말마다 부산에 가서 강의하고 계세요. 부경대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지방순회공연 3차 부경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42회 서울에서 하는 그 강의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금요일까지. 9월 28일이면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죠. 그래서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추석 연휴 다 지나고 나서 교육 신청 많이 하시고 좋은 도구를 얻으셔갖고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사실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좀 재밌는 뉴스 가지고 짜장 오늘 뉴스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이 환자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네요.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일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이 환자 로봇. 누워만 있는 환자 로봇이에요. 이걸 만드는 회사가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회사고요. 헬스케어 시뮬레이터 로봇 전문기업. 헬스케어 시뮬레이터라는 걸 뭐죠? 건강관리를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하는 로봇을 만든다는 거죠. 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이 환자 로봇은 어린이 환자들을 그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로봇이라는 거고요. 이름은 할입니다. 할인데 이 로봇은 누가 쓰냐면 이 로봇은 의사들이 쓰는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은요. 다양한 의료 시술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와 같은 눈, 귀, 심장, 폐, 당, 손가락 맥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 생겼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 SpO2 모니터링, 코드랑 검사 등 실제적으로 어린이들 치료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실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의사들 위한 시뮬레이션 어린이 환자 로봇입니다. 나중에 노인 환자 로봇도 나오지 않을까요? 노인 환자 로봇은 진짜 노인을 치료할까요? 어린이들은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그죠? 어린이 환자 로봇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재밌죠? 이 로봇은 얼마나 비싸게 팔까요? 다음 뉴스는요. 친환경 벽돌입니다. 지역 폐기물을 모아서 만든 친환경 벽돌. 쓰레기를 모아서 만든 벽돌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었고 영국의 런던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만든 이 벽돌이고요. 그 지역에 나오는 폐기물들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폐기물 뭐냐면 머리카락, 양털, 볏짚, 유리 폐기물, 유리 찢어진 거, 곡물 폐기물, 말똥 같은 것들을 모아서 섞어서 이제 벽돌을 만든 겁니다. 왜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이제 밀림 같은 거 보면은
소똥 같은 걸로 이렇게 벽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니 이거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6가지 종류의 벽돌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거에는 유리를 좀 더 많이 넣으면 표면이 매끄러운 벽돌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곡물이 많이, 볏짚이 많이 들어가면 통기성이 좋은 벽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을 만들 때는 통기성이 좋은 벽돌. 이제 매끄러운 매끄러운 그 표면을 갖고 있는 벽돌을 이용해서 좀 대리석 같은 형태의 구조물 만들 거면 그런 벽돌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6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다양한 벽돌을 만드는데 이 벽돌 왜 만들었을까요? 일단은 폐기물을 갖고 만들었으니까요. 폐기물을 줄이자,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친환경 활동의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동안 일자리를 증대하는 기업, 일자리 증대하는 기여하자라는 미션을 이 두 가지 가지고 만든 친환경 학부인데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기업에서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콘치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 사업 잘 되게 하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게 쉬웠으면 대통령을 했겠죠. 다음 뉴스는요. 네, 사실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1등석으로 모십니다. VR 여행사 퍼스트 에어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이제 VR 여행이 나왔을 때, 가상현실이 나왔을 때, VR 기기를 연계해 쓰면 마치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VR 나 초창기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 쉽게 여행 갈 수 없는 뭐 루브르 박물관, 뭐, 아마존 밀림 같은 거 직접 가서 영상을 VR 영상 찍어갖고 와서 마치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를 빌려서 보듯이 돈 내고 아마존을 딱 빌려서 보면 내가 마치 아마존에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저만 생각한 건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한 회사가 만들었어요. 퍼스 에어라인이라는 회사고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제 앉아서 있다가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안경을 쓰고 누워있으면 마치 실제로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여행지를 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VR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실제로 비행기 1등석과 같은 유사한 인기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다 보면 저기 이제 스튜어디스 있는 거죠. 스튜어디스들이. 이제 승무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승무원들이 음식도 제공하고 요리도 제공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그 이제 여행지가 만약에 태국이라 그러면 태국의 음식이 나오고요. 아프리카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음식이 나오고요. 해당 국가별 다양한 요리와 음료를 제공합니다. 진짜 여행을 간 것처럼 보여지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이게 비싸겠네요. 그렇지만 실제 가는 것보다 싸겠죠. 그죠? 이제 가는 나라에 있는 요리와 음료가 제공이 되고 승무원의 기내 방송도 실제 이제 그 현지를 설명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치 여행 가이드와 함께 실제 여행 간 것처럼 보여지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VR 여행사입니다. 퍼스트 에어라인.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집에 누워서 이 VR 안경을 딱 쓰고 HMD 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걸 쓰고 있으면 마치 그 지역에 여행 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컨텐츠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플로 핸드폰에서 오늘은 아마존 체험을 딱 선택하면 아마존에 간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VR기는 좀 더 해서 이제 내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것처럼 덥고 습한 느낌까지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여행사들도 없어지겠네요. 그죠? 네, 써니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8편 써니님 감사합니다. 써니 오늘 제가 전에 만났던 우리 그 써니님 맞죠? 아닌가? 이렇게 VR 여행사 같은 것도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이런 유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써니님, 써니님도 여성 참여 활성화제 하시죠? 저 발표 났나요? 제 대면 평가 있죠? 저도 두 업체 났는데 같이 한번 준비해봐요. 리허설. 네. 네. 아, 진우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우님. 언제 오셨어? 이게 VR 여행사 퍼스트 에어라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일본에 가면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침 비행기 타서
VR 안경을 쓰고 여행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건 여성들 위한 뉴스입니다. 여성들이 한두 번씩 생리통을 겪잖아요. 그죠? 생리통의 고통을 줄여주는 공중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인 로렌 리가 고안한 아이디어인데요. 뭔가 특별한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벽이 있어요. 화장실 벽을 이제 웜월이라고 해서 따뜻한 벽을 만든 거죠. 따뜻한 타일 벽에 화장실 타일 벽에다 열선을 넣어서 타일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거를 하고 있으면 생리통이 줄어드나 봐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생리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간 따뜻한 데 앉아있으면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이라는 디자이너가 화장실 벽을 따뜻하게 만들자. 공공 화장실 따뜻하게 만들어서 생리통이 있으면 바로 화장실 가서 벽에 기대어 있는 것만으로 생리통의 고통을 줄여주는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새로 짓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보지 않는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다음 뉴스는요. 보통 필터라고 하면 필터링 한다고 하죠. 필터링이. 좋은 것은 통과시키고 나쁜 것은 걸러내는 게 필터링인데 보통은 이제 큰 거는 걸르고 이제 작은 것만 통과시키는 게 필터링이잖아요. 왜? 세밀하게 채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기계공학과에서는요. 반대로 작은 것은 걸러내고 큰 것만 통과시키는 거꾸로 필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꾸로 필터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그 사진책을 보면은 필터를 통해서 이제 나가면 큰 알갱이는 지나가는데 작은 알갱이는 걸려있죠. 이렇게 작은 것들이 통과된 게 아니고 큰 것이 통과되는 특이한 필터를 만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할때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박테리아 냄새나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는 필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액체 성분을 최적화시키면 냄새는 막고 뭐 통과시키는 이러지게 만드는 거꾸로 필터라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다.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걸 소개하려고 제가 오늘 소개해본 뉴스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한 뉴스고요. 이번 주는 해외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신 및 카페에 올라오는 뉴스 아시죠? 그중에서 몇 개 뽑아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 추석입니다. 조만간 추석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추석이죠? 예. 우리 협회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들 활동 열심히 하는 전문위원들 위해서 추석 선물 준비하라고 바쁘시던데, 정부도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의 유동성, 자금을 보너스 줘야 하고, 뭐, 떡값도 줘야 하다 보니, 추석 명절 전에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걸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납품을 좀 늘리는 거죠. 납품을 늘리지 않으면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하겠죠. 그죠? 납품 기한 연장해주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기업의 자금 확보와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유통성 개선을 지원하고 납품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제 물품 구매, 용역 및 공사 계획을 신속히 체결해서 관련된 기업들에게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비용을 성금을 주기도 하고 네트워크 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론 혹시 아세요? 네트워크 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갖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네트워크 론입니다. 네. 대기업에서는 이런 기업들 지원해서 대기업과 계약한 업체들은 기업 자체에서 이렇게 대출해주기도 하는데 네트워크 론이라는 것도 있어서 공공기관하고 계약한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네. 또한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 관계를 따라서 빨리 수익기간이 회신해서 명절 전에 수정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계약을 해서 빨리빨리 돈 주겠다는 거죠. 조달청이. 그래서 납품 기한이 추석 명절 직후인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좀 더 명절에서 오랫동안 쉬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납품 기간을 추석 명절 직후에서 더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건 한데 우리는요. 그런데 써니님 말이죠. 그런데 우리 상참여 활성화제 도전 업체들은요. 발표평가가 추석 다음 날이죠. 업체 하나는 추석 다음 날이어서요. 추석 다음 날 리허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하나 업체는 추석 연휴 바로 전날 리허설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그냥 조달청을 이렇게 해주는데 말이죠.
예, 기정원은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야죠. 아쉬운 거 보니까. 빨리 참 심사위원들 빨리 구해야 할 텐데. 다음 뉴스는요. 경기도가 또 중소기업 지원 자금 확대했습니다. 왜? 예, 요즘 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이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을 1,2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사님이 누구시더라. 아주 감사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부자재, 물품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금을 원래 7천억 원에서 8,200억 원으로 1,200억 원 늘렸다고 합니다. 자금을 늘려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거고요. 추석 특별 경영자금을 200억 원에서 400억 원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요. 서울도 하겠죠. 예.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서울 어워드 소개를 위한 사업설명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판로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매출 증대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어워드, 서울 어워드라는 걸 운영하면서 본사과 연계된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사업 설명을 개최합니다. 언제 하냐면요. 언제 하나요, 이게? 언제 하지? 날짜가 안 나왔어, 날짜가. 어쨌든 서울 어워드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지식 쇼핑 검색 수수료 할인을 한다거나 윈메프나 지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 상세관에 입점을 시키는 등 다양한 판로 지원 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도와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이 되는 거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거를 이런 사업 설명을 했네요.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했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저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다음 순서는요. 예. 써니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니님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예.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짜잔. 네.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죠? 예. 강아지 키우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강아지들도요. 몸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10년 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강아지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거의 사람한테 가는 병원비보다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강아지를 키우는 강아지 좋아하는 강아지 덕후가 만든 동물 건강 검진 키트가 있습니다. 동물도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 거죠. 동물 건강 검진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피펫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펫 어헤드라는 게 바로 건강 검진 키트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저거고요.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네. 그래 건강 검진하면 스마트폰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오늘 저는 이제 가정의과 가서 피 뽑고 소변 뽑고 해서 건강검진 받으려고 했는데 강아지 키트로 간단하게 소변 검진만 해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훨씬 더 편하네요. 이 피펫을 만든 그 강아지 덕후가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네. 생기신 분인데 고정국 대표님이고요. 제로미 아빠라고 되게 유명하대요. 온라인에서. 이분이 바로 이제 피펫 어헤드 만든 제로미 아빠 피펫 대표 고정국입니다. 회사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피펫 어헤드라는 회사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스타트업 기업인 피펫을 만든 거고요. 아까 고정욱님이 대표고요.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을 만드는 스타트 창업 기업입니다. 피펫이라는 회사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동물의 소변 검사 키트네. 소변 검사. 그죠? 소변 검사 갔다 소변 잠그면 색깔이 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 있는 소변 검사 키트 어헤드를 만들어서 소변 검사 막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인증까지 확보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거죠. 이 어헤드는 집에서도 손쉽게 스마트폰 촬영 한 번으로 반려동물의 소변을 검사하여 이상증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전문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해주는 그런 정보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소변 검사하면 알려주는 게 소변 검사하고 사진 찍으면 이 반려동물에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소변의 색깔을 갖다 바로 분석하는 거죠. 색깔을 분석하는 거지 뭐한테 분석한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예방해서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고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피펫은요, 작년에 벤처기업을 획득했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컨설팅한 업체도 지금 벤처 확인 진행한 업체가 한 몇 군데 있는데요. 2개 정도. 쉽지 않아요. 내년부터 좀 더 어려워진다는데 하여튼 올해는 빨리 해야겠어요. 그래서 피펫은 작년 벤처기업 인정을 획득했고 기업부서 연구소까지 만들었네요. 기업부서 연구소까지 설립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전문위원들한테는 연구소 설립하고 벤처기업 받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창업기업한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부서 연구소 만들고 벤처기업 확인했다는 것만도 굉장히 인정받는 테크 기업을 나가고 있는 인정받는 팩트가 된다는 거죠. 서울산업진흥원 아까 얘기했죠. 서울산업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과 중기벤처부의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화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화에 선정했다는 얘기는 뭐죠? 이분이 한번 회사를 말았나 봐요. 말아먹었나 봐요. 한번 실패한 분들이 제도전하는 게 바로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이잖아요. 한번 회사 사업하다 망했거나 실패했을 경우에 제도전한 걸로 해서 도전했다는 거고요. 회사 고정됐던 이 반려동물들이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해 더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펫헬스케어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되게 재미난 회사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는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은 바로 강아지용 소변 검진 키트를 만든 피펫이라는 회사고 검진 키트의 이름은 피펫 어헤드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이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요즘 크라우드 펀딩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써니님 그죠? 이 회사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이 제품을 펀딩에 성공했어요. 예. 약 797명의 서포터가 투자를 했고요. 2,500만 원 정도를 펀딩 받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리워드 방식인가 봐요. 1256%가 달성이 됐는데 이 물건에 투자한 물건을 사둔 거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물건을 샀겠죠. 그죠? 이게 이제 투자자가 아니고 서포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리워드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거고요. 이 키트를 산 사람이 797명이고 총 2,500만 원어치가 팔려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 그 약간의 수수료를 떼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했겠네, 그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소액 투자를 모으는 거 좋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올해는 되게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죠.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 아이템 같아서 소개했고요. 다음 순서는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다들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죠? 예. 방송 켜놓고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엇일까요? 네. 자전거용의 유선 전자기어 변환 시스템 엑시드입니다. 자전거용 기어 변환 시스템입니다. 예, 저 왼쪽은 자전거고 저기에 달려간 기어 변환 시스템 엑시드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파란색 배경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무선이 아니고 유선으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기어가 변환이 되는 요건데요. 사실 자전거가 기어 변환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되게 비싸대요.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비싼 거를 싸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전거용 변다식 기어 변환 시스템도 존재하지만 매우 비쌉니다. 엑스드는 두 개의 충전식 AA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건전지를 이거 사용하는 거고요. 이 건전지를 핸들바에 거치된 누른식 단축 기어 변환기와 제어기 들어가는데 한 번 충전을 하고 기어 변환 계속한다고 했을 때 6시간 이상 쓸 수 있다. 즉 6,000번 이상 기어 변환, 평균 1000km 이상의 라이딩 동안에도 지속할 수 있는 정도고 되게 저렴하다는 거죠. 사실 건전지 두 개만 쓰면 되는 거니까요. 별도의 내장 배터리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요. 라이딩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까먹을 수 있는데, 방전된다고 했을 때도 그냥 일반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건전지만 사고 끼면 바로 쓸 수 있다는 아주 편리한, 네, 이게 편리하다는 건데 사실 제가 자전거 잘 안 타서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LED 통해서 배터리 충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은 자전거용 유선 전자기어 변환 시스템 엑스드입니다. 엑스드가 왜 저렴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냐면, 무선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무선이, 다른 전자 시스템은 무선인데, 무선 아니고 유선이기 때문에 싸다. 이제 케이블 쓰기 때문에 싸다는 것과, 예, 건전지가 쓴다는 것도 싸고,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을 싸게 만들었다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든다. 이것도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구를 이제 똑같은 LG TV를 갖다가 국내에서 사지 않고 미국에 사오는 것도 기술이죠, 직구.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엑스더고요. 다음 순서는요, 추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제가 요즘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받고 있거나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향기나는 이끼 제품 있잖아요. 오늘까지 펀딩이었는데 오늘 펀딩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물건의 배송이 시작이 됐겠죠. 그죠? 이번 주 안에 제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니님 또 나갔다 들어오셨구나. 네, 여기는 이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다른 회사구나. 자동차를 직구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직구를. 자동차를 지금 저희가 사려고 그러면, 그래서 벤츠 사려고 그러면 한국에서 벤츠 총판을 거쳐서 벤츠 대리점을 통해서 차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벤츠 총판과 대리점이 마진을 챙겨주고 난 나머지를 사는 거라서 차가 되게 비싸요. 그죠? 그런데 사실 현지에서 차를 사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자동차를 직수입하자. 그리고 AS가 필요한 부품도 직접 수입하자. 라는 회사가 생긴 겁니다. 네. 디파츠라는 회사고요. 자동차를 직수입해주고 수입차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도 직접 해주는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보통주로 해서 주식을 투자했고요. 얼마를 모았냐면요. 9,900만 원 투자 완료가 됐네요. 1억을 모았는데, 약간 이제 펀딩 수수료된, 네, 9,900만 원 정도의 펀딩을 받아서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주당 1,500원이네, 주당. 회사 가치는 약 3억 6천만 원짜리 회사라고 자기네가 평가했고요. 다른 데는 보통 20억, 50억 썼는데, 여기 되게 착하게 해서 자기네 회사는 3억 6천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라고 해놓고, 한 주당 1,500원이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300주부터, 195만 원부터 최소 195만 원짜리 투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몇 명 했을까요? 그래서 총 6만 6천 주 정도를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투자 받았고, 총 주식의 21% 정도 투자 받았네요. 그죠? 21%에서 1억 정도 받았으니까는 약 5억짜리 회사인 거죠. 네, 5억짜리라고 보고 한 거고요. 3월 30일 날 시작해가지고 4월 14일 날 약 한 달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해서 펀딩이 끝났고요. 1억을 모았습니다. 써리님 이렇게 돈을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 받으면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게 많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저희가 말한 것들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크라우드 펀딩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리워드입니다. 리워드.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다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씩 다 쓰시잖아요. 그죠? 웰벤트라는 블루투스 세계 최초의 최고 사양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습니다. 요거는 통화용이어서 그런지, 하나가 아니구나. 네. 지금 펀딩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 그래서 얼리버드,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사면 베이직 패키지죠, 베이직. 배터리 케이스 하나, 이어폰 한 세트, 그리고 충전 케이블 하나, 매뉴얼 하나, 그리고 뭐였죠? 이어캡 4개. 그래서 쓸 수 있는 요 한 세트를 남들보다 먼저 사면 6만 3천원에 주겠다. 네. 배송비 3천원 별도로 해서 6만 6천원에 물건 사는 거죠. 근데 요것을 지금 하면 11월 중순에 예정이 배송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벌써 300개가 펀딩이 완료됐는데 300개가 누가 산 거예요, 벌써.
펀딩 한국이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펀딩이 완전히 성공하기 전까지는 결제가 안 돼요. 성공이 돼야지만 결제가 되는 거죠. 300개는 펀딩이 성공해서 결제가 됐겠네요. 물건이 아마 10월 중순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리워드 방식 같은 경우는요. 먼저 사는 사람이 제일 싸게 살 수 있고 조금 뒤로 갈수록 조금씩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펀딩 종료 직전까지 가면 거의 제값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모든 정보는 남들보다 먼저 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남들 다 할 때 하면은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썼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고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게 모든 게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에서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아직 모를 때 사야지만 남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요. 좋은 제품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남들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다음은요. 네. 네, 추천 과제입니다. 네. 또 크라우드 펀딩이네요. 그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술 분야인데요. 2018년도 3차 예술 분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사업이 공모 중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예술 분야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약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기업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해주고요. 자금을 실제로 설립비용, 그러니까 현지 중개 수수료 및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비용도 지원해주고요. 요거 알려주겠네요. 제가 지금 컨설팅 하려고 한 예비 멘티 기업 하나 있는데 거기도 예술 분야의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네, 거기는 배우들이니까 아마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방송 끝나면 요거 다시 한번 해서 그쪽 대표님한테 링크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술 분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사업 3차입니다. 3차. 를 모집하고 있는 거고요. 3차니까. 1차, 2차가 있었다는 거죠. 예술 분야의 투자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홍보 마케팅까지 다 해주는 거네요. 좋네요. 네. 다음은요. 한계단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의 한계단 올라서기 제목은 소감입니다. 소감. 네. 한번 읽어볼게요.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땡스포에 거론되는 사람은 나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because of라고 하는 것에 거명이 된 사람들은 나에 대한 불편함, 적대심을 드러냅니다. 누구는 축하를 받으며 성공할 때 누구는 적대심의 눈초리 속에서 아직도 낭만 탓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앞에 붙을 태그는 땡스포입니까? because of입니까? 여러분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에서 소개해본 글입니다. 네. 다음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요, 항목 변경 문의입니다. 2달 뒤에 창업성장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달 뒤에 창업성장 과제가 만료돼 사학년 종료가 되는데요. 약 1,000만 원 정도의 연구활동비가 남았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정도 연구활동비가 남아서 이 남은 돈을 내부 인건비로 바꿔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해볼까요? 이번에 2차 개정된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 지침을 보면 그 기목별 전용 항목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연구활동비는 기존 인건비로 전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전담 기간에 전문가의 승인 없이 자체 변경으로 10% 범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10% 넘어가면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비용이 남으면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전용해서 쓰시면 돼요. 비용이 남으면요. 네. 그래서 전용을 요청하면 승인해주면 그걸 쓰면 되는 거죠. 네. 네, 또 하나입니다. 제주도, 안 그래도 오늘 퇴근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지인께서 정부 지원 제도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제가 해당하는 일이 아닌데요. 그때 제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7기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7기 입주 모집을 모집하고 있고요. 신청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3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네.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에 제한이 없으니까 막 들어가야겠네요. 엄청 공간이 많은가 봐요. 제한이 없이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창업자들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40분이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방송 보고 싶지 않죠? 예. 빨리 끝내고 싶지만, 네. 별풍선 주는 우리 써니님, 진우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진우님 방송이죠? 네. 내일 제가 이 방송 그대로 모았다가, 이 방송 그대로 모아서 내일 진우님 방송에서 쏘겠습니다. 네. 별풍선 감사하고요. 써니님 감사합니다.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네. 내일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내일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뵙면 그 다음 주는 추석이겠네요. 그죠? 다음 주 방송을 통해서 추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네.